안녕하세요. 평범한 개발자입니다. 오늘은 플루터 트랜슬레이션 두 번째 영상입니다. 지난 시간에 게덱스 통해서 트랜슬레이션 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오늘은 그 게덱스 쓰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FastI18N 이라는 패키지를 통해서 트랜슬레이션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FastI18N은 문서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공식 문서 보시면 되고요. 좀 더 공식 문서로 부족함을 느끼시는 분들은 이 블로그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게덱스 트랜슬레이션하고 조금 컨셉이 달라서 이 FastI18N은 셋업 과정이 조금 필요해요. 그리고 코드 제너레이션 과정도 조금 필요합니다. 네. 그 외에는 뭐 사용법은 비슷합니다. 일단 셋업하는 과정을 설명을 드릴게요. 펍스펙에 디펜던시를 추가해야 돼요. 그리고 그 코드 제너레이션을 할 거기 때문에 코드 제너레이터를 쓸 거기 때문에 build.yaml 파일을 설정을 해야 돼요. 네, 요거는 옵션이에요. 옵션. 안 해도 되는데 옵션.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로컬라이제이션을 디펜던시에 넣으라는 게 권장이에요. 안 넣어도 잘 됩니다. 네, 권장이고, 그 다음에 요 build.yaml 파일은 여러 가지 그 속성들을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는데 지금 저는 그 기본적인 랭귀지 파일을 놔두는 곳, 그 다음에 제너레이션 된 파일이 생성될 곳, 이렇게 그 인풋과 아웃풋 디렉토리를 설정하는 거 정도를 build.yaml에 지정을 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그냥 이렇게 그려진 대로 똑같이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예, 복잡하지 않으니까요. 굳이 막 깊은 내용까지 몰라도 뭐 로컬라이제이션은 그런 깊은 어떤 이해가 없더라도 충분히 잘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설정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iOS를 위해서 그 iOS의 info.plist에 자기가 로컬라이제이션을 제공할 언어 코드를 추가해 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아까 인풋 폴더를 정의했잖아요. 그 인풋 폴더 내에다가 자기가 지원하고 싶은 언어들 파일을 만들어 줍니다. 만들어 주는데 기본 파일은 이래요. 기본 파일은 strings.i18n.json. 네, 요거 기본 파일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통상 기본 파일을 영어로 지정을 해 놓고요. 그 다음에 한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핀란드어 등등 내가 지원하고 싶은 언어들을 파일을 각각 만들어 줍니다. 파일명 요 구조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랭귀지 코드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파일들 각각은 어떻게 생겼냐? 자, 프랑스어 그 키값, 밸류값, 맵 구조죠. 제이슨 구조고요. 그래서 키값, 밸류값 형태로 주시면 됩니다. 요 키로 우리가 요 밸류에 접근하게 될 거예요. 트랜슬레이션 밸류를. 그래서 프랑스는 프랑스어로, 키값은 그대로 똑같이 둬야겠죠. 그 다음에 밸류값은 내가 원하는 밸류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네, 요게 기본 파일이니까 기본 파일은 영어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총 저는 5개의 그 언어를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각 나라별 그 키값들 있잖아요. 베이스랑 똑같아야 됩니다. 네, 어긋나면 잘 동작하지 않아요. 자, 이제 그 제이슨 파일을 만들어 놨으면 그 제이슨 파일을 통해서 코드를 제너레이트 할 거예요. 명령어는 요렇게 또는 요렇게. 네. 빌드러너 많이 써보셨으면 뭐 익숙하실 거고요. 안 써보셨더라도 고민하실 거 없습니다. 그냥 커맨드 치면 됩니다. 커맨드 치면
그 아웃풋 폴더 젠이라는, 저는 젠으로 지정했었죠. 젠이라는 아웃풋 폴더에 strings.g.dart 라는 파일이 생기고요. 여기에 필요한 클래스랑 트랜슬레이션에 관련된 메소드들이 다 그냥 자동으로 생성이 돼서 들어갑니다. 네. 요게 편하죠. 직관적이고. 네. 근데 이제 불편한 게 뭐냐면, 내가 그 어떤 그 코드를 추가하고 싶어. 예를 들어서 웰컴이라는 키가 있었는데 웰컴 2라는 키를 만들고 싶어. 그럼 코드를 다시 제너레이트 해야 돼요. 그게 뭐 느리거나 뭐 어렵거나 하진 않은데 어쨌든 코드를 제너레이트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요게 조금 불편하죠. 네. 자, 이제 설정을 이렇게 준비가 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위젯에서 그 앱에서 쓸 수 있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 요렇게 첫 번째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냥 똑같이 치면 돼요. 아주 이건 단순한 게 그냥 간단하게 쓰는 방법이에요. 그냥 디바이스 로케일 이렇게 세팅하면 끝납니다. 네. 요거는 어떤 단점이 있냐면 내가 그 런타임에 로케일 체인지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해당 화면에 바로 적용되지 않아요. 예. 대신에 화면을 이동하면 적용이 되겠죠. 하지만 어쨌든 내 화면에 바로 적용되지 않아요. 사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트랜슬레이션은 내 화면에 바로 적용 안 돼도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언어가 다른 언어가 뜨고는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간소화된 버전으로 쓰셔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옵셔널이에요.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그냥 간소화된 버전 쓰셔도 되는데 레코멘드 한다는 거죠. 예. 이 패키지 제작자들이 이렇게 쓰래요. 이게 레코멘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는 거냐면 그 트랜슬레이션 프로바이더를 사용하겠다. 네. 요거는 strings.g.dart 파일에 자동으로 생성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내 홈 위젯을 요 트랜슬레이션 프로바이더로 감싸면 됩니다. 이게 감싸고 로케일은 이렇게 프로바이더 통해서 현재 로케일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서포티드 로케일이라는 거를 그 속성값을 줘야 되는데요. 요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동 생성된 코드에 있는 건데 내가 지정한 언어 제이슨 파일들 있잖아요. 거기서 자동으로 가져다가 요걸 만들어 놔요. 그냥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똑같이 치시면 돼요. 이해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트랜슬레이션 프로바이더를 썼기 때문에 그 내 화면이 내가 런타임에서 언어를 바꾸면 바로 반영이 됩니다. 네. 그런 장점이 있죠. 이렇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설정은 끝났고 위젯에서 그러면 그 트랜슬레이션 어떻게 쓰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내가 옵셔널 설정을 했던 옵셔널 설정을 하지 않았던 상관없이 t.key값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그 현재 세팅된 로케일에 맞춰서 한국어면 한국어, 영어면 영어 알아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옵셔널 설정을 해서 트랜슬레이션 프로바이더를 썼으면 요 t를 요 그 컨텍스트를 받아서 요 t를 셋업을 해주면 실시간으로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 로케일 체인지가. 네,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t. 내가 제이슨 파일에 정의했던 키값 이렇게 쓰면 그 자신이 원하는 언어로 번역되어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t.key값 쓰면 되는데 이렇게 depth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이슨 depth가 toDepth면 이렇게 점 키워드를 통해서 점을 통해서 toDepth 들어가면 됩니다. 네. 또는 이렇게 브라켓 대괄호 사용해서 이렇게 키값을 직접 주는 형태로도 쓸 수 있습니다. 두 개 다 지원을 합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자, 우리가 키 값을 웰컴으로 줬고요. 웰컴의 밸류인데 그게 또 맵이에요. 그래서 depth가 to depth예요. 타이틀이라는 키 값에 hello, 요 name이라는 어떤 그 변수를 줬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t는 무조건 필요해요. t.welcome, 웰컴에 있는 타이틀. 그러면 타이틀까지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점으로 접근할 수 있고요. 이 name이 파라미터예요. 그래서 파라미터를 주고 이 name에 나는 탐을 주고 싶다. 이렇게 파라미터를 넘기면 런타임에 요 name 부분이 적용이 돼요. 이게 생각보다 유용합니다. 네, 다른 방법은 키가 있고요. 리스트로 주는 거예요. 리스트로 준 다음에 이렇게 리스트 인덱스 숫자 값으로도 트랜슬레이션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외에 기본적인 사용법이 이렇고요. 그 외에 또 다양한 사용법들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파라미터 넘기는 방법이었죠. 그 다음에 그 단수 복수 적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어레이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맵을 사용하는 방법. 여기 이 다이나믹이라는 건 뭐냐면 요게 그 복합적으로 쓴다는 거죠. 이렇게 맵처럼 맵의 키처럼 접근을 했지만 키 안에서 또 점 오퍼레이터를 썼어요. 이렇게 하면 홈 스크린 밑에 있는 타이틀까지 접근이 또 됩니다.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게 제가 자세히 안 쓴 이유가 뭐냐면 그 공식 문서에 예제와 함께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공식 문서 들어가서 예제 보시면 응용은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트랜슬레이션이 fast i18n 트랜슬레이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해했다면 응용하는 거는 너무 쉽습니다.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fast i18n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